캡틴 잔? 구독과 좋아요. 실황사 이제 상강인데, 네. 마지막 막바지로 돌아왔어. 아, 더 화이팅 하자, 집중하고. 네. 상강에서는 뭘 설명할 거냐면, 풍압에 의해서 선박 조종에 미친 영향들을, 한번, 설명해 볼 건데, 네. 바람이 불면, 우리가 왜 밀리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배가 잘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지에 따라서, 우리 한마디로 그 조선자는 외력에 의해서 배를 어떻게 내가 외력이 있더라도 배를 잘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네. 사고도 안 난단 말이야.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배우는 거야. 우리가, 네가 저번에 CJK 들어갔을 때 탈을 한번 잡아봤잖아. 뭐 네. 타수 옆에 있으면서 혹시나 모르니까. 근데 왜 내가 니보고 탈을 잡아보라고 했냐면, 사망사가 다음에 되기 전에 실황사 때 한번 탈을 잡아봐야지. 특히나 CJK 같은 경우에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경우에는 네. 탈을 잡으면서 코스키핑이나 그다음에 헤딩 키핑이 잘 안 돼. 저번에도 해보니까 실제로 안 되지. 네. 잘 어렵지. 우리는 270도로 가야 하는데 헤딩을 280도로 한다 하더라도 코스가 계속 밀려가 270도가 아니고 막 한 265도 이렇게 가더라 아이가. 맞지? 그런 경우에는 탈을 좀 더 줘가지고 우리가 코스 키핑이 270도 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네가 한번 느껴가지고 이거를 배우면 더 진짜 나중에 머리에 남는단 말이야. 맨날 이론적인 강의만 하면 쓸모가 없는데, 우리 의사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이 그 이론도 하고 갖다 수술도 같이 하잖아. 근데 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힘들다 아이가. 맞지? 교수님이 실제로 배로 탈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맞지? 그래서 내가 강의를 이렇게 이래 찍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론하고 실무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면 어떨까. 내가 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1년 반 경력의 선장인데, 좀 그 이론을 좀 많이 배워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아니면, 같은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좀 더 잘 알면 좋겠다 하는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거는, 좀 감안해서 들으면 좋겠어. 도움이 되지, 그래도. 네네네. 그래서 두 번째 강의는 선박 조정에 미친 영향인데, 그 중에서 조종 선박, 그러니까 한계, 풍압에 의해서 조종 성능이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선박 방위 유지, 그러니까 선박 방위를 유지하는데 최저 속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최저 속력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스피드가 엄청 잘 나가면, 만약에 한 8나트, 9나트, 10나트 있으면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좀 세더라도 표류도 아니라고 코스키핑도 잘 돼. 헤딩 키핑도 잘 되고. 근데 우리가 어프로칭 하거나 파일럿 스테이션 어프로칭, 엔카리지 어프로칭 할 때는 최저로 간다. 그러니까 데이슬로로 가야 하잖아. 우리 배도 그때 CJK 상하이 파일럿 스테이션을 갈 때 데이슬로로 갔거든. 우리가 데이슬로가 몇 나트였지? 6나트 정도 됐단 말이야. 근데 6나트였는데 코스 키핑 잘 안 되고 헤딩 키핑도 잘 안 됐잖아. 그러니까 6나트 정도는 됐었는데 내가 스탑 엔진, 그러니까 파일럿 스테이션 어프로칭 하면서 ETM 맞춘다고 스탑 엔진 하니까 약간씩 표류할 거 아니야. 표류하면서 표류하면 또 타도 잘 안 먹고 하니까 그때 또 엔진 쓰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최저 속력,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상대 풍속에 대한 그 최저 속력이 얼마일까? 그 다음에 그 시타도, 그러니까 바람의 상대 각도도 따라서 그 최저 속력이 얼마가 돼야지 선수 헤딩이 유지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 이 그래프는 보면 2300 유닛 PCC를 가지고 타각을 15도 타각 써가지고 반대 타각 쓴 거지. 반대 타각 써가지고 그러니까 침노 유지를 하는데 요구된 최소 속력을 그래프로 나타난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 15m/s는 30나트거든. 이거는 빅피트 스케일 얼마야? 한 7 정도 되거든. 7. 7 정도 되는데 빅피트 스케일이. 그럼 7 정도 되면 엄청 나중에, 아직까지 네가 7 정도의 빅피트 스케일을 못 느꼈지만 안 느꼈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한번 배 타다 보면 네가 얼마나 배 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느껴보면 아우 진짜 크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빅피트 스케일 7인데, 그러면 7 정도의 15m/s의 그 풍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60도에서 바람이 불면 우리 최저 속력이 3500대 PC가 얼마나 최저 속력이 요구되냐면, 봐봐, 6이야. 6나트 정도는 가야지 내가 헤딩 값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뭐냐면 15m/s에서 조금만 더 그 바람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표류된다. 조금 코스 키핑이 안 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60에서 바람이 90으로 증가하면, 시타가 90으로 증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90으로 증가하니까 어디야? 한 8나트 정도 더
증가하지, 맞지? 8라트 더 증가하고, 그 다음 120도 되면 더 증가하고 이래 되는데, 한마디로 배가 그 30도, 40도, 60도, 90도, 120도 되면서 점점 최저 속력이 점점 증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바람을 앵커링 할 때도 뭐 우리가 커런트가 없는 상황에서는, 커런트가 없다고 가정해서 바람만 분다고 생각하면 선수 스타보드에서 바람을 받으면서 어프로칭 하는 게 제일 안전해.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더라도 알겠지. 근데 뒤에서 받고 이렇게 하면 최저 속력이 더 높아지잖아. 그런 거를 이런 거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까지 생각이 돼. 이해되지? 그리고, 두 번째는 풍압에 의해 조정 성능 한계, 두 번째는 선박 방위 침노 유지 한계인데, 지금은 아까 금방 뭐해서 타각 15도였지. 우리가 타각 15도 미만에서, 타각 15도 미만을 사용해가지고, 그 풍압 모멘트하고 유체 저항을 극복하는, 근데 15도 미만 타각이 제일 좋아. 너무 많이 타각했으면 선속도 느려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15도가 좋은데 바람이 많이 불면 어쩔 수가 없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 헤딩, 그러니까 선수 방위는 유지되는데 나중에 보면 저번에 느꼈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 6나트 미만으로 점점 떨어지면 스탑 엔진 하면서 근데 바람은 계속 불고 타는 쓰는데 코스는 헤딩은 280도 하는데 코스는 265도로 이렇게 편류한단 말이야. 한번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 그래프가 사진을, 그 그림을 보면, 우리 배가 270도로 보이나? 00도로 말고 네가 그때 경험한 게 270도니까, 우리 헤딩하고 코스가 270도로 가야지 그 파일럿 스테이션에 도착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그때 한 300도에서 330도에서 불었단 말이야. 만약에 불고 근데 270도로 유지가 안 되지. 그때, 그래야 되니까, 우리 헤딩은 한 280도로 이렇게, 줬단 말이야. 280도. 280도로 주고, 당연하게 바람이 40도, 우리 스타보드 바워에서 보니까, 헤딩은 어떻게 돼? 선수는 바람 풍상 쪽으로 돌겠지. 그러면서, 코스는 점점점 이렇게 멀어지겠지. 이 멀어졌을 때, 이 각도, 이 파란색 있지? 파란색 각도하고 원래 코스하고 그 각도, 파란색 각도를 코스 방향 각이래. 그 다음에 이때 그러니까 헤딩 방위가 이렇게 틀어지겠지. 선수 풍상 쪽으로. 이때의 이 빨간색 우리 코스, 그러니까 원래 헤딩하고 빨간색 헤딩하고 이 차를 헤딩 평양 각이래. 그러면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다시 절로 가볼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헤딩도 중요한데 헤딩 키핑도 중요한데 대항에서는 헤딩 키핑 하면서 가면 되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프로칭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파일럿 스테이션 앵커리지에 우리 앵커리지 가고 있다 하자. 그러면 포트 스타보드에 한 0.5마일 해봤자 우리가 파일럿 스테이션 앵커리지 가보면 앵커리지 다른 배하고 간격이 0.5마일이란 말이야. 그럼 0.5마일인데 조금만 잘못하면 다른 배에 위협을 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람이 스타보드 바에서 불면 우리가 편향이 어떻게 돼? 코스키핑이 포트 쪽으로 가겠지, 맞지? 그러면 그때는 스타보드 배에 좀 가까이 가면서 우리 앵커 포인트로 가면 되는데 이때 바람이 많이 분다 하자. 내가 처음 이 배 탔을 때 두 번째 차 때 바람이 진짜 많이 불더라고. 근데 앵카노는 그 점에는 바람이 좀 안 불고 그랬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진짜 편향이 좀 심했어. 헤딩 편향도 심했고 그 다음에 코스 편향도 좀 심했단 말이야. 그때 이거를 좀 알면 얼마나 우리 그러면 요구되는 최저 속력이 얼마인지 최저 속력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선속 대비 그러니까 바람의 상대 각도에 따른 선속 대비 풍속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우리 배가 안전한지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야. 이 그래프를 보면 바람의 상대 각도 시타에 따라서 선속 대비 풍속비가 있는데 우리가 15도 미만 타각 쓸 때 제일 좋다 했잖아. 우리 헤딩 코스, 키핑 코스 할 때. 그러면 지금 파란색은 뭐냐면 그러니까 키핑 헤딩을 하는데 선수 방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바람의 상대 각도에 따라서 선속 대비 풍속비 리미트를 지금
그래프를 그린 거야. 예를 들어서 90도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하자. 정행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바람이 좀 약해. 약해도 한 10나트, 20나트 분다고, 10m, 10나트, 20나트 분다고 하자. 그러면 15도 타각으로 쓸 수 있는, 최대 선속 대비 풍속비가 어느 정도가 최대냐면 4야, 4.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즉슨 정행에서 바람이 불면 15도 내가 타각을 썼는데, 그 선속 대비 풍속비가 4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6나트로 간다. 6나트로 가는데 6, 4, 24잖아. 그러면 12m/s 이상 한 15m/s로 가면 풍속이 생기면 우리 배 헤딩을 유지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근데 정해에서 불다가 바람이 90도, 30도, 그러니까 60도, 30도 이렇게 됐다. 봐봐. 60도, 30도 되니까 60도까지는 거의 그 선속 대비 풍속비가 4에다가 30도 되면서 이제 줄어들지. 6대지. 6대면 한마디로 우리가 6나트로 가는데 66, 36. 그러니까 36나트의 바람이 불어도 36나트 미만의 바람까지는 괜찮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바람 방향의 선수를 받고 어디 어프로치 방향이 더 안전하다 하는 거야. 이해되지? 아까 최저 속력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바람의 상대 각도에 따라 얼마나 이제 지금 선속대 풍속비가 얼마나 이 리미트가 얼마인지에 따라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보면서 어떻게 가야 한다? 우리 선수 바우로 최소 각도로 가야지 좋다 이런 결론이 내리지, 맞지? 심지어 3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한 15도에서 바람을 받고 가면 8 정도 돼. 8이니까 그냥 우리가 6나트는 86, 48이지. 48나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거뜬하다는 거야. 이 미만에서는 우리가 키핑 헤딩이 된단 말이지. 이해되지? 그러면 빨간색 영역인 거는 뭐냐면, 바람이 좀 많이 불어. 강풍이 팍 분단 말이야. 바람이 많이 불면 최대 타각을 써야 한단 말이야. 최대 타각을 써가지고, 우리 코스 키핑 하는데 한계점을, 그린 건데, 그래서 최대 반대탁을 썼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때 정행에서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 정행에서 많이 부는데 최대 반대타각을 써가지고, 선속 대비 풍속비가 8 이상이면 코스 키핑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6나트로 가고 있는데 사나트로 하자. 사나트로 가고 있자. 사나트로 가고 있는데 8이면 84? 32지. 그러면 16m/s잖아. 16m/s 이상 불면 코스 키핑이 안 되고 그 미만으로 불면 코스 키핑이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선속이 풍속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선속이 더 미만으로 가면 코스 키핑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알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0에서, 30도까지는 똑같은데, 15도가 되면 선속 대비 풍속이 10까지 올라가지. 그렇기 때문에, 선수 바우의 작은 각도로, 받으면서 우리가 어프로칭 하는 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 이까지 이해되나?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선수 방해하고 침노 유지하는데 풍압에 의해서 한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는 거고 이해 좀 됐지? 우리 배도 대충 이 그래프를 보고 적용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4500유닛 PCC는 우리보다 풍압 면적도 크고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으니까 이 친구보다는 우리가 덜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하면 마진이 있으니까 크게 좀 도움이 될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풍압 영향하의 조정성 한계인데, 풍압 영향하의 조정성 한계는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 케이스는 내가 15도, 그러니까 타각을 15도 줘가지고 스타보드로 만약에 첫 번째가 변침한계 조건인데, 변침한계 조건은 뭐냐면 탈을 내가 15도 돌렸단 말이야. 15도 돌린 상태에서 만약에 외력이 없으면 ROT가 어느 정도 생기면서 선회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뭘 배운다? 풍압력을 배우고 있지. 풍압의 풍압 영향 하에 있어서 우리 조정 한계성을 배우고 있는데 15도 탈을 돌렸는데 여러 가지 각도, 그러니까 상대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러 가지 상대 각도, 우리 360도, 그러니까 스타보드 바우도 있고, 포트 바우도 있고, 스타보드 커터도 있고, 포트 커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의 풍압 각도에 따라서 얼마나 스타보드 선회가 잘 되는지. 근데 이때 15도 타각을 썼는데 90도까지 선회를 하기 전에 90도가 선회하기 전에 ROT가 제로 되면 그거는 조정성 한계를 넘어선다. 이렇게 보면 돼. 그게 지금 빨간색이거든.
빨간색은 90도 되기 전에 ROT가 제로인 거야. 그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 포트하고 스타보드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보면 00도에서 180도까지는 스타보드에서 바람이 불 때잖아. 그 다음에 그 180도에서 320도까지는 포트에서 바람이 불 거잖아. 이 차이, 지금 차이 보이나? 네네. 차이가 뭔 거 같아? 포트 쪽이 조금 더 benchmark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야, 똑똑해. 우리 실험사가 아주 똑똑해. 보면, 그래프 해석 보면 그냥 간단하게 보더라도, 스타보드가 선속 대비 풍속비가 더 높지, 맞지? 네. 8이 돼야지만 이제 한계점인데, 요거는, 포트 쪽에는 4 정도 돼야 한계점이야. 네. 근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살짝 한번 가볼까? 지금 요 그림을 보면서 내가 이해를 시켜줄게. 그 바람이 스타보드에서 불 때하고 포트에서 불 때인데, 그 다음에 타각은 15도, 스타보드 15도로 불 때인데, 처음에는, 봐봐. 처음에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는, 배가, 사선으로 항적을 안 할 거 아니야. 만약에 사선을, 지금 00도로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 때가 바로 사선으로 항적이 되는 게 아니니까, 15도 타각을 딱 쓰자마자 타각의 모멘트가 생길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바람의 모멘트가 또 생길 거 아니야. 네. 바람이 40도에서 불 때는 바람의 모멘트에서 어떻게 시계 방향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온단 말이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타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지. 그러면서 이게 조금 상세가 좀 된단 말이야. 두 명이서 싸운단 말이야. 싸워가지고 누가 이길지는 좀 이따 보자. 네. 그 다음에 바람이 포트 커트에서 선미 커트에서 분다고 하면 타는 스타보드로 썼으니까 타에 의한 타각은 시계 방향으로 돌 거 아니야. 근데 바람에 의한 지금 풍압이 포트 커터에서 부니까 바람의 모멘트는 반시계 방향으로 둘이 반대지. 그러니까 초기에는 포트 커터에서 부냐 아니면 스타보드 바워에서 부냐 다 똑같이 타하고 풍압에 의한 모멘트는 반대라. 그래 반대라 가지고 둘이 비싼데, 근데 배가 바람에 의한 모멘트하고 타에 의한 모멘트에서 사선으로 조금 풍압 모멘트보다 솔직히 타에 의한 모멘트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사선으로 돌기 시작하거든. 그럼 사선으로 돌기 시작하면 풍압에 의한 모멘트하고 타에 의한 모멘트에 의해서 풍압에 의한 모멘트에서 유체 저항이 생길 거 아니야. 유체 저항이 생기는데 어찌 생기냐면 봐봐. 유체 저항이 풍압에 의한 모멘트에 의해서 유체 저항이 포트 풍압 쪽에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야는 생기면 야 오지마 하면서 풍압 모멘트에서 생긴 풍압 모멘트를 확 밀어버리잖아. 그 유체 저항의 모멘트는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 타각에 의한 모멘트는 시계 방향, 같은 방향이지. 근데 포트 커터에서 바람이 불면 봐봐, 타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포트 커터에서 바람이 부니까 선수 스타보드에 유체 저항이 생길 거 아니야. 유체 저항에 의한 헤드 푸셔는 더 오지마 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지. 그러면서 타하고 유체 저항하고 또 반대로 작용한단 말이야. 이렇게 스타보드 바우에 바람이 불 때는 초기에는 거의 비슷하고, 초기에는 둘 다 반대로 이렇게 작용하고, 사선으로 항정하기 시작하면서 유체 저항에 의한 모멘트하고 타압에 의한 모멘트가 스타보드에서 볼 때는 같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포트커터에는 반대로 작용해. 근데 좀 어렵게 설명한데 쉽게 정하면 한번 풍압에 의한 모멘트하고 타압에 의한 모멘트하고 그 다음에 유체에 의한 모멘트가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볼까? 시계 방향하고 반시계 방향인데, 얘는 스타보드에서는 2대1로 싸우지. 맞지? 타압하고 그 다음에 풍압 모멘트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의 풍압 모멘트는 반시계 방향으로 2대1이니까 어디로 가겠어, 얘는?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타 돈 방향으로 가겠지, 맞지? 근데 유체 저항은 얘는 1대2야.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 타뿐이지. 그 다음에 반시계는 풍압 모멘트하고 유체 저항 모멘트가 다 반시계 방향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스타보드로 가기 힘들겠지.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이 그래프가 지금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네. 이제 저걸 듣고 나니까 딱 바로 이해될 거 아니야, 맞지? 이번에는 풍압 영양하의 조정성 한계 중에 두 번째 정박지 접근 시 풍압 효과를 설명할 건데, 요거는 봐봐. 우리가 앵커리지 어프로칭이나 파일럿티지 어프로칭 하잖아. 그러면 스탑 엔진을
대수로 해서 스탑 엔진을 할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때 보면 스탑 엔진을 하니까 바로 배는 멈추지는 않잖아, 맞지? 스탑 엔진 한다고 해서 배가 안 멈추니까 우선 코스 편향도 있을 거고 그때 헤딩 편향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설명할 건데 그래프 뭐 확대할 필요 없어. 나중에 내가 첨부할 거니까. 그리고 여기 풍압 영양하의 조정성 한계 중에 정박지 접근식 풍압 효과인데 지금 이 그래프를 엄청 책에서는 좀 간략하게 돼 있어. 이거를 설명을 간략하게 돼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거를 배웠잖아. 풍압 핵요소하고 그 다음에 풍압 모멘트를 배웠잖아. 맞지? 이 두 개를 잘 공부해 가지고 이해만 됐으면 이 그래프도 해석이 잘 돼요. 여기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살짝 확대해 볼래 그래도? 확대해 보면 X축에는 코스 편향을 나타낸 거고 네. Y축에는 선수 방위 편향을 나타낸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제일 큰 그래프 중에 제일 큰 그림 있지. 이 그림은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일 큰 경우는 풍속 대비 선속 대비 풍속비가 10인 걸 말해. 네. 10인 걸 말하고 즉 이제 우리가 6나트로 갈 경우에 6나트에서 선속 대비 풍속비가 10이란 거는 풍속이 얼마야? 그러면 60나트라는 걸 말하는 거지. 그 다음 그래프가 7, 6, 3인데 뭐 요거는 점점 선속 대비 풍속비가 점점 작을수록 이 그래프도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향이 덜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그러니까 선속 대비 바람이 많이 불수록 편향이 코스 편향하고 선수 방위 편향이 더 심하게 일어난단 말인 걸 알 수 있겠지, 맞지? 그리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기 이전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건데 우리가 코스가 우리 원래 코스가 영영도 헤딩도 영영도 코스 영영도라고 하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스탑 엔진을 하잖아. 스탑 엔진 하면 바람의 영향이 뭐 40도에서 분다고 하면 코스 키핑하고 그 다음에 헤딩 키핑이 이제 편향이 일어날 거 아니야, 맞지? 코스가 만약에 마지막에 편향이 배가 이런 식으로 빨간색 배 보이지? 빨간색 배처럼 이렇게 되면 그 헤딩은 그러니까 코스 편향은 어떻게 됐냐면 이 포인트에서 코스 헤딩은 지금 파란색 있지, 파란색. 검은색이 원래 가려는 우리 침노야. 그러면 코스 헤딩은 코스 편향은 파란색 각이지. 그러니까 코스 편향 각이래, 이만큼을. 그리고 그 헤딩 편향은 어떤 거냐면 빨간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바람의 풍압 모멘트하고 그 다음에 헤드 푸셔 때문에 그 선수가 풍상 쪽으로 헤드하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 헤드한 각이 빨간색이야. 이거를 헤딩 편향 각이래. 이만큼 각이 생기는 건데 근데 여기서 코스 편향은 또 뭐랑 대체해서 생각할 수 있냐면 봐봐. 코스가 파란색이라 했잖아. 파란색이 우리가 배가 지금 나중에 설명할 거지만 이 배 아까 왼쪽 그래프가 있고 오른쪽 그래프가 있는데 왼쪽 그래프가 우리 배가 가면서 우리 배 길이 반 길이만큼 갔을 때 스탑 엔진 했을 때 그래프거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우리 배의 길이만큼 갔을 때 스탑 엔진 했을 때 편향 정도를 나타낸 건데 그러면 우리 배의 길이 우리 2분의 1 L L이 우리 배의 길이야. 2분의 1 L 갔을 때 스탑 엔진 했잖아. 그때 코스 편향을 나타낸 거니까 그러면 이 편향 거리는 그러니까 우리 코스 편향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L 사인 편향각 하면 검은색 보이지? 그러니까 코스 편향 거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편향각을 보고 우리 배가 어느 정도 코스가 편향했는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지. 이해되나? 이제 설명해보면, 우리가 그 오른쪽 그래프가 아까 2분의 1 L 갔을 때 스탑 엔진 하고 나서 얼마나 편향한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고, 오른쪽 그래프는 우리 배의 길이만큼 갔을 때 스탑 엔진 후 편향 정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그냥 해석은 2분의 1 L 갔을 때 스탑 엔진 하고 나서 편향 정도에 대한 그래프만 내가 설명할게. 아까 X축
X축이 있는데, X축은 코스 편향을 나타나고, Y축은 저 선수 방위 편향 정도를 나타나는 거라 했잖아. 네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번 던져보자. 우리가 코스 편향은 뭐하고 코스 편향하고 헤딩 편향이 아까 그 풍압 횡요수하고 풍압 모멘트하고 관련이 됐잖아. 맞지? 네. 그러면 코스 편향은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 코스 편향은 이제 횡요수, 풍압 횡요수랑 아주 똑똑해. 풍압 횡요수하고 관련인데, 봐봐. 우리 배가 가다가 2분의 1점 갔을 때 스탑 엔진 했잖아.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편향이 일어날 거 아니야. 네. 뭐 방위 편향은 우선 논외로 하고, 코스 편향부터 하면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부니까 풍압 핵요소로 해가지고, 배가 밀리겠지. 네. 배가 어느 정도, 제일 밀리는 게 심할 정도가, 바람의 상대 각도가 언제 제일 심해? 80도일 80도일 때 풍압 핵요소가 제일 크니까, 그만큼 밀린 정도가 심하겠지, 맞지? 네. 그래프 보면, 그래프 살짝 확대해 볼래? 네. 확대해 보면, 여기 제일 점에 0이 시작한 거야. 시작점인데, 0에서, 만약 15도, 그러니까 바람의 상대 각도가 15도인 경우에는, 만약에 코스 편향이 얼마나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가 000도로 가고 있다가, 2분의 1 L 됐을 때 스탑 엔진 하면, 15도에서 바람이 분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코스 편향은 얼마 된다고? 358. 358도 마이너스 2니까 포트 쪽으로 358도 간 거야. 그러니까 그 358도만큼 이렇게 밀린다는 거지, 맞지? 그걸 말하고 그다음에 30도에서는 거의 한 3.5, 3.5 정도 되는 거. 그다음에 언제까지 계속 밀리냐면 45도, 그다음에 거의 여긴 60도, 그다음에 한 80도, 90도 이 정도에서는 좀 일정하지, 맞지? 네. 이 정도에서 풍압 핵요소가 최대치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최대치니까 더 이상 안 밀리는 거지. 그 바람의 상대 각도가 증가하더라도 80도, 90도 되면 이때가 제일 크다는 거지.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80도, 90도에서 정행에서 바람이 불면 여기 보면 마이너스 4.5에서 한 마이너스 5 정도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000도로 가고 있다가 정해에서 바람이 불면 어디까지 밀린다고? 한 356. 356, 355 이 정도에서 밀리고 더 이상은 안 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코스로 계속 코스 편향은 그 코스로 계속 가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 포트하고 스타보드에 우리 엔카리지가 하고 있는데 포트하고 스타보드에 우리 배 말고도 엔카 놓은 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바람이 정행에서 불면 우리가 000도로 가고 있는데 정행에서 불면 우리가 355도 정도 밀린다고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고 그 배 거리도 생각해 가지고 우리 배가 이 정도 밀리면서 그러면 클리어런스가 어느 정도 될까? 다른 배하고의 클리어런스가 어느 정도 될까? 감을 잡을 수 있잖아, 맞지? 그거를 이 그래프를 보면서 잘 활용할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코스가, 그러니까 코스 편향이 80에서 90에서 제일 최대로 됐다가, 이제는, 봐봐. 그 풍압 핵요소가, 여기 그래프 확대하고 있지? 네네. 풍압 핵요소가 80 넣으면 이제 좀 갑자기 훅 줄지, 맞지? 네. 주니까,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보면, 80에서 90에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으로 이렇게 쭉 줄어버리지, 맞지? 네네. 코스 편향만 생각해보면, 맞지? 네네. 이제 이해되지?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Y축이 그 어떤 편향이라 했지? 헤딩 편향. 선수 방위 편향이라 했잖아, 맞지? 바람의 상대 각도에 따라서 그 얼마나 편향하는지 한번 볼까? 15도였을 때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0도였을 때는 마이너스 한 0.5 정도 되고 점점점 증가하지, 헤딩, 맞지? 네네. 헤딩은 언제까지 증가하냐면 마이너스 그 바람의 상대 각도가 시타가 한 140도 정도 될 때까지 계속 증가해. 왜 그러냐면 봐봐, 요 풍압 모멘트, 아까 그 헤딩 선수 방위 편향은 뭐하고 관련이 있댔지? 이제 모멘트랑 관련이
모멘트랑 관련있지. 네. 그 풍합 모멘트하고, 그 다음에 유체 저항 모멘트하고 관련있는데, 풍합 모멘트만 봤을 때는 40도에서 최대, 그 다음에 90도에서 0, 그 다음 140도에서 또 최대가 되는 거지, 맞지? 네네. 한마디로, 그 바람이 40도에서 불 때는, 그 풍합 모멘트에서 40도, 그러니까 40도에 최대니까 포트 쪽으로, 풍화 쪽으로 최대한 미는 거 아이가. 그렇게 하다가 점점점 90도까지는 줄어들다가 90도에서는 0이 되고, 그리고 나서 바람이 선미 쪽으로 가면서 140도 쪽으로 가니까 선수를 이제 풍상 쪽으로, 네. 선수를 풍상 쪽으로 하고, 선미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 이제 바람이 선미 쪽으로 가니까 더 잘 돌아간 거지.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선미를 풍화 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지. 네. 맞지? 그러면 풍화 쪽으로 미니까, 풍합에 의해서 선미를 풍화 쪽으로 미니까 선수는 풍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그래프가 사인 그래프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여자친구처럼, 저번에 말했듯이 헤드푸셔는 여자친구를 했지. 우리는 바람이고, 여자친구는 유체저항이라 했잖아. 네. 유체저항이 가만히 있을까? 이 친구 까칠하다 했잖아. 풍합 모멘트가 조금만 영향을 주더라도 얘는 반대로 작용한단 말이야. 40도에서는 어떻게 돼? 40도에서는 풍합 모멘트에서, 선수가 풍화 쪽으로 밀리는데, 그 유체저항이 가만히 안 있고 반대쪽으로 풍상 쪽으로 밀어버리잖아. 맞지? 그래 되면서 40도에서는 풍합 모멘트가 강한데 헤드푸셔도 그만큼 유체저항이 그러니까 공기 저항보다 더 크댔잖아. 그렇기 때문에 풍상 쪽으로 밀어버려. 근데 그 정해에서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돼? 정해에서 바람 불면 풍합 모멘트 거의 0에 가깝지. 맞지? 네. 그렇게 되는데 헤드푸셔는 가만히 안 있잖아. 맞지? 밀리니까 그 선수를 풍상 쪽으로 또 밀어버려. 그러니까 헤드작용이 더 빨리 일어나겠지.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선미 쪽으로 바람이 풍합 모멘트가 일어나면 선미를 풍화 쪽으로 떨구는데 선수 풍화 쪽에 있는 유체저항이 가만히 안 있지. 네. 이 유체저항이 선수를 풍상 쪽으로 또 돼버리니까 선수에 있는 유체저항에 의해서 풍상 쪽으로 밀고 시계 방향으로 밀고 선미에 있는 풍합 모멘트가 내가 말을 잘못했나? 바람이 선미 쪽으로 불면 풍화 쪽에 있는 유체저항에 의해서 선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풍합 모멘트에서 선미를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시계 방향으로 확 돌겠지. 이 기준으로 이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걸 설명해 보면 점점점 증가하다가 점점 증가하지. 맞지? 헤딩 방위가. 네. 그래서 90도일 때 확 증가할 거 아니야. 맞지? 네. 증가하다가 언제까지 증가해? 140도까지 쭉 계속 꾸준히 증가할 거 아니야. 맞지? 네. 증가하다가 언제 140도에서 쭉 이제 내려올 거 아니야. 풍합 모멘트가 좀 떨어지지. 맞지? 네. 140도 최대치다가 떨어지면서 이제 한 180도 가면 확 더 떨어지겠지. 네. 그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지? 네네. 이 그래프를 보면 헤딩하고 코스 편향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데 여기 이 그래프는 4,500대 PCC, 그러니까 자동차선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인데 우리 배는 지금 4,500대 PCC보다는 덜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러나 이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배를 운항하면 예를 들어서 파일럿 스테이션이나 아니면 앵카리지나 이런데 그러니까 가다가 대수로 해서 스탑했을 때 우리 배의 코스 편향하고 헤딩 편향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만 있으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 이해되지?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하고 내 머릿속에 그 다음에 항해사들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면 참 운항하기가 더 편리해. 그 다음에 더 안전하겠지, 맞지? 우리 배가 어디로 가는지 대충 예상할 수 있으니까. 인데 정지한 선박 횡표류에 대해서 또 배로 볼 건데 만약에 우리 배가 터미널 쪽에 우리 배 같이 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정지하고 있을 때, 횡표류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터미널을 접근하고, 그 다음에 터그선이 밀어가지고 터미널을 접안시키는 형식이거든. 근데 바람이, 우리가 터미널이 000이라고 하면, 그 바람이 090도로 불어온다고, 090도에서 불어온다고 하자. 그러면 터그선에 파워가 없다고 하면, 터그선에 미는 힘이 없다고 하면 바람이 불 거 아니야. 바람이 불면 바로 붙어지겠지, 맞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그런 거를 바람에 의한 횡표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배 그를 붙이는데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프로칭 할 때도 발레 스테이션 어프로치 했을 때 이태에 맞춘다고 스탑 엔진을 하면, 아니면 이태가 바뀌어져가지고 그 파일럿 스테이션 근처에서 드리프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표류하냐에 따라서 위험한 쪽으로 우리가 리스크가 있는 해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쪽으로 표류해버리면 위험하잖아. 그러면 얼마나 바람에 의해서 얼마나 표류한 거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엔진을 언제 쓰는지 또 그 감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알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 뭐 이 정도 그래프 확대되게끔 해줘. 뭐 자세하게 확대 안 해도 내가 나중에 이 그래프 첨부하면 되니까. 이 그래프는 그러니까 표류 속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의 상대 각도에 따라서 표류 속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지금 왼쪽에 보면 표류 속력이고 오른쪽에는 바람의 상대 각도를 말하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 보면 표류 속력이 나와 있고, 지금 내가 잘못한 게, 지금 Y축 있지, Y축. 네. Y축은 선속 대비 풍속 비야. X축은 바람의 상대 각도고, 지금 요 수치는 바람의 표류 속력이고, 이해되지? 네네네. 그 표류 속력은 0.068 상대 풍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여기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뭐 표를 해석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거든. 이 표는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냐면, 그 수선, 우리 배에 물 있지, 물. 그러니까 그 바닷물 수선 위쪽에 의한 풍압의 영향하고, 아래쪽에는 그 물의 저항에 의한 영향이 평형을 이룬다는 가정하에서의 표류 속력이야. 그래서 이것도 4,500, 거기다 보면 4,500, 다 PCC 기준으로 했지. PCC가 좀 그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 아무튼 4,500 PCC 기준인데, 이 기준에,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풍압에 의해서 표류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표류 속력이 일정해. 한 3, 4분 정도 되면 2, 3분이었나? 3, 4분이었나? 일정해진단 말이야. 표류 속력이. 그러면 표류 속력이 일정해지니까 한 바람의 영향 하에 2분 정도가 지났을 때의 표류 속력을 지금 이 표고, 그 다음에 30초 뒤에 표류 속력이거든. 근데 우선 102초 2분 정도 뒤에 지났을 때의 그 표류 속력만 설명해 볼게. 우리 배가 정행으로 바람이 분다고 가정하자. 정행으로 90도에서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면, 이때 풍속이 10m/s야. 10m/s면 20나트지. 그 다음에 그때 우리 배가 2나트야. 그러면 선속 대비 풍속비는 10이지. 그러면 여기 10, 그러니까 우리가 2나트고 풍속은 10, 풍속은 20. 20이면 선속 대비 풍속은 10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여기 90이고 정행이 90이고 요건 10이니까 쭉 올라가면 0.65m/s. 그러니까 우리 배는 0.2 기준으로 정행이고 우리 배가 2나트면 선속 대비 풍속비가 10이면 0.65m/s로 표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0.65가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감을 잡아야 할 거 아니야. 수치로 하면 조금 감이 안 잡히니까 우리 배 선폭을 기준으로, 우리 선폭이 45m잖아. 45m인데 거의 한 50m 정도로 기준을 잡으면 1초에 0.65잖아. 그러면 우리가 1분이면 3.9m잖아. 그 다음에 10분이면 39잖아. 우리가 선폭이 45m인데 거의
40m에서 45m 정도라 생각하면 우리 선법 기준만큼 10분 뒤에는 표류한다는 거지. 네네. 이거를 이 정도 생각하고 그 드리프팅 할 때 뭐 어느 정도 밀리는지, 그 다음에 터미널에 접원할 때 아니면 파일럿 스테이션에 드리프팅 할 때 그 앵카리지에 우리가 저 앵카 놓기 전에 거의 표류 정력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 이해되지?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앵카를 올렸는데 앵카가 갑자기 스탑버가 있는데 스탑버가 안 올려주면 우리가 드리프팅한 상태에서 좀 기다려야 한단 말이야. 네. 될 때까지. 그러면 그 드리프팅을 하면서 그러니까 풍압에 의해서 얼마나 그 밀린지 좀 생각을 해봐야지. 그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다른 배하고의 거리. 그런 것들이 이런 그래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배우 풍압에 의한, 전체 좀 찍어볼래? 풍압에 의한 우리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론적인 거랑 그 다음에 실무적인 것도 이론적인 바탕으로 하니까 다 이해되지. 네네. 그래서 조금 지금 어려운 강의를 했어. 내가 이 책에서 제일 어려운 강의를 제일 좀 어렵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해하는 데도 좀 어렵고, 그거를 제일 먼저 한 거는 뭐냐면 그 가끔 풍압에 의해서 우리가 배에 영향도 많이 받고, 이거를 배우고 나서 계속 그 우리가 CJK나 상하이를 가면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타도 쓸 수도 있고, 내가 타 오더 하는데 네가 저래서 선장님이 타 저 정도 썼구나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모르고 그냥 보기만 멍 때리면 니의 브랜드는 계속 그냥 Y는 1이 돼버려. 근데 Y는 X가 돼야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해서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너가 좀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네. 네. 오늘은 왜 선수는 바람을 좋아할까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캡틴 장 구독과 좋아요.